자, 보자. 이번에 식물의 호흡이다. 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면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여기 체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호흡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 과정이에요. 에너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호흡이에요. 뭘 분해시켜서? 양분, 즉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근데 이때 얘를 분해시키기에 필요한 게 뭐야? 산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시키면 그때 에너지가 나타나게 돼. 그 에너지가 살아있는 세포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별표죠.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발생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자,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과정과 그 다음 광합성 과정은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물과 이산화탄소 만나서 포도당이 돼서 산소가 되는 거는 이쪽은 광합성 과정이었죠. 근데 포도당에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에너지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는 호흡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그래서 여기 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표 다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러니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아있는 세포가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엽록체는 어디서 일어나야 돼?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 엽록체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합성 하려면 뭐가 필요해? 빛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낮에만 일어나요. 하지만 호흡은 밤이건 낮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밤 되면 뭐 세포가 죽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호흡은 일어나야 돼. 자, 그 다음. 자, 여기 지금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해주는 반면 광합성을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냐 방출이냐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자, 요거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산소를 내뱉고 있죠. 그래서 낮에는요.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호흡도 일어나요. 호흡도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있는 호흡도 일어나는데 이때 낮의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거의 다 광합성에 다시 쓰여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나오는 걸 우린 보기가 힘들지. 낮 동안에는. 근데 밤이 되면 광합성을 못 하잖아. 밤이 되면은 이제 산소 흡수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호흡은 낮밤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는 반면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게 돼. 그래서 낮에만 일어났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낮에는 호흡이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호흡은 실제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인데 이 광합성 산물의 이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물 흡수했죠. 물간 타고서 쭉 올라와서 입까지 온 다음에 이산화탄소랑 결합해가지고 포도당 만들었죠. 이게 양분이에요. 그 만들어진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을 순간적으로 또 뭘로 바꿔서 녹말로 바꿔서 잠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밤이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무슨 형태로? 설탕 형태로. 이 포도당이나 설탕은 물에 잘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양분이 이동하는 관이 체관이야. 자,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설탕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각각 그 살아있는 세포들한테 가면은요, 걔네들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여요. 자, 그러고 이제 남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남는 애들 같은 경우는 생물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저장을 하거나. 이 저장을 할 때 녹말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형태들로 저장을 하게 돼요. 우리 쌀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건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 깨 있죠, 깨. 참깨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건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저장을 어디다 하느냐?
잎이나 열매나 뿌리나 줄기나 이런 데다 식물들마다 각각 해놓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광합성 산물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또는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고 또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도 쓰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우리 그러면 103쪽이죠. 103쪽 문제를 먼저 좀 해보자. 자, 1번에 기억 디귿, 2번에 호흡, 3번에 OX, XO, 4번에 광합성 호흡, 5번에 XO, XO.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가 이제 호흡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지금 이 실험은 되게 간단한 실험인데, 일단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방법. 아까 이산화탄소 요거 확인하는 방법에 석회수 통과가 있어요. 자, 이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뿌옇게 흐려져요. 그 뭐냐? 앙금 생성 반응이야, 이거. 그래서 수산화 칼슘 녹인 물에다가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탄산칼슘 앙금이 돼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가 있었으면은 뿌옇게 흐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석회수 집어넣고요. 자, 얘네 이렇게 하나는 빈 봉지고 하나는 시금치를 넣은 상태에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합성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 호흡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나온 기체를 집어넣으면 시금치 넣었던 곳에서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었구나라는 거죠.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뭐 모형 만드는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 만나서 포도당 되고요. 그 포도당이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설탕 형태로 체관통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체관통에서 이동을 하고 저장, 과일이나 또는 뭐 열매라든가 그 씨앗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남은 것들. 네. 그러면 105쪽, 105쪽. 자, 105쪽 한번 해보자. 세훈아 1번. 시금치가 없는 비닐봉지는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지 못하죠.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귿만이야. 됐니? 대호야 2번. 호흡이 일어나는 거죠. 옥진아 3번. 나 체관이죠. 서진아 4번. 2번이죠. 됐니 여기까지? 예. 이제 107쪽까지 하고 끝내자. 오케이, 채점하자. 1번에 4번, 2번에 산소, 이산화탄소,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3번. 여기서 질문 가자. 틀린 거 빨리 질문. 틀린 거 질문. 응? 3번이요. 자, 3번에 보시면은요, 광합성하고 호흡에 아까 그 표랑 광합성 호흡 그 이름이 지금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쪽이, 왼쪽이 광합성이고 오른쪽이 호흡이야. 지금 이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에 보시게 되면 광합성은 지금 다 이쪽에 와야 되죠. 엽록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걸 바꿔버려. 자, 여기가 광합성. 여기가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엽록체 있고 빛 있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는 산소 방출하게 되는 거. 이게 다 광합성에 대한 얘기잖아. 그리고 에너지 쏘리.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 에너지 흡수가 돼야지. 요것만 바꿔주면 돼. 흡수라고. 호흡은 여기 호흡이라고 바꿔주면 이게 다 호흡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는 에너지 방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한이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던 거랑 바뀌어 있어서 그래.
또 질문 없니? 자,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여기서 질문? 없어? 자, 온도가 높다. 자, 실전 연습 1번 보자, 이제. 자, 3번 해보자.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4번에 뭐야? 4번. 광합성 산물질 일부는 식물체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체를 구성하는 구성 재료로서 광합성 산물들이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라든가 씨앗이라든가 뿌리, 줄기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하는 형태로도 있는 거고요. 오케이? 몇 번이라 했어? 응? 5번? 광합성 산물이 모두 뿌리와 줄기 이건 아니죠. 열매로 씨앗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열매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 1번 해보자. 자, 온도가 당도가 떨어진대요. 그 열대야가 계속되면은. 자, 그러면은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고려해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지금 기온이 높으면 호흡량이 증가를 해요.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분을 소모한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호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광합성 결과 만든 양분을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 근데 열대야가 심해졌대. 밤에 너무 고온이야. 그럼 호흡량이 증가해. 그럼 만들어진 양분을 소모해버리니까 저장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당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높은 열대야가 계속되면 호흡이 활발해지고요. 양분이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